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특혜 의혹 논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터널환경학회 이찬호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국터널환경학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다른 학회도 많이 있지만, 다른 학회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이제 터널이나 이제 토목공학 전공하는 사람과 환경공학 내지는 이제 환경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 학술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과 환경이 함께 다뤄지는군요. 그렇죠. 이제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데 왜 공존을 하지 못하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왜 매도를 하거나 공격하느냐 뭐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그 다른 학회들은 이제 그 학교 유지를 위해 가지고 건설 회사들이 회원사로 되게 있어요. 그래서 후원금들도 이제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건설회사, 설계회사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도 물론 이제 거기 이제 고위직들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정책적인 그 순수한 기술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어떤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업계의 이해가 반영되겠군요. 그렇죠. 우리 학회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학술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면서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학회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설 분야에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회장님은? 제가 뭐 학위 받고 한 30년 됐습니다. 터널 쪽에만 뭐 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책 사업도 여러 번 해보셨겠군요. 예, 뭐 연구소에도 있었고 설계회사도 있었고 또 뭐 강의도 했었고 뭐 환경운동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우선 이런 그 고속도로 건설이 예비 타당성 예타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던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비용 대비 편익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또 그게 설사 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정책적인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저는 이제 좀 뭐 BC 그 경제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나왔지만, 정책적인 배려가 뭐 좀 있지 않았나 전임 알겠습니다. 정권에서부터 예. 그렇게 예타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정부 예타 심사를 2년에 걸쳐서 통과한 그런 고속도로 노선을 일개 설계 용역 회사가 착수한 지 2달도 안 돼서 종점을 바꾸라고 정부에게 제안했다. 이게 이제 국토부 설명인데 그리고 정부가 그 말을 듣고 종점을 바꿨다는데 그렇게 이 일개 용역회사가 종점을 바꾸라고 해서 정부가 그 말만 듣고 종점을 바꾼 사례를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들어서 이제 뭐 확인해 보니까 그 여당 출신 그때 패널이 나와가지고 뭐 여태까지 총 4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 뭐 양평, 이천 고속도로나 계양, 강화 고속도로나 이런 데가 이제 변경이 된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변경된 그렇죠. 그 시점도 다르고 시점이 다르다는 건 거의 검토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경제성, 돈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확정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 때 이제 변경이 됐던 건데 그나마도 이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거죠. 사례가 거의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착수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한 달 좀 넘자마자 일개 용역회사가 그거를 종점을 국토부하고 협의 없이 바꾼다는 거는 전혀 좀뭐 타당하다 볼 수가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죠. 원래 시작 종점은 정부가 정해주고 중간에 노선을 좀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찾아보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거의 99%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종점을 2달도 안 돼서 정부한테 바꾸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뭐 경제적으로 더 낫다든가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거를 이제 뭐 언론 가서 얘기를 했지만 또다시 보니까 그 대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예. 그걸 보니까 이게 한 달 좀 넘어가지고 그냥 연장도 변경됐으면 당초 이제 연장이 그 얼마나 27km였는데 원안이 예. 예탄이. 근데 이게 이제 대안이 그때 한 달 지나자마자 이제 대안이 제안이 됐는데 예. 그러면 이제 바뀐 연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연장이 없어요. 연장도 없고 어허. 공사비는 뭐 당연히 없고 그냥 그 용역회사가 선 하나만 찍 그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저도 그때는 이제 그 언론에다가 그런 말씀을 미처 못 드렸지만 제가 다시 꼼꼼히 찾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연장이 없어요. 연장도 없고 당연히 공사비는 없고 그게 쉽게 납득이 갈 만한 그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노선 길이가 종점을 바꾸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안 나오고, 그리고 예. 그 경우 공사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 그냥 선을 하나 찍었고 일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국토부에서 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가지고 오후에 일부 언론에서 그거를 이제 뭐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밤늦게 그걸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상수원 보호 지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접속부가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팔당 상수원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일단 뭐 팔당 상수원 보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국토부가 한 입 가지고 두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이 달라진 거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그렇습니까? 말씀을 그 단도직입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게 앱이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이제 피맥에서 그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피맥이라는 게 피맥이라는 거는 이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이제 약자로 피맥 영어로 이제 쓰는 건데 예. 이제 KDI 산하기관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용역회사도 이제 같이 뽑아가지고 이제 용역회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모르는 거는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물어보는 대상이 누구냐면 국토부예요, 국토부. 아하. 당시 문재인 정권 때 국토부. 그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해서 피맥에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거는 어저께 밤에 이제 저기 검토를 본 이제 사실인데 저도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관계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국토부가 당시에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특수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예타 과정에서 상수원 보호지역의 문제는 이미 다 검토된 건데. 그렇죠. 피맥 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가면 이제 다 언론들이 찾아서 이제 그걸 또 보도가 되겠지만. 예.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토부가 그거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회신을 준 건데 일개 용역회사가 한 달 만에 그거를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노선 바꿔야 되겠습니다. 연장도 없이 공사비도 없이 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네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그거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부가 애초에 상수도 보호 지역 문제는 문제 없다고 답변을 해서 예타를 통과한 건데 갑자기 일개 용역회사가 이거 상수도 보호 지역 때문에 안 되겠어 했더니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 에따 보고서에 상수원 보호 지역을 어떻게 통과를 할 거냐 이런 사진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까지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보내준 거죠.
그러면 그때 국토부하고 지금 국토부 다른 거죠. 다른 거네요. 뭐만 다르냐? 정권만 바꿔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똑같은데.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예타 도입된 후에 많은 사업들이 타당성 조사 이후에도 종점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회장님은 두 가지 사례를 드셨어요. 양평 이천 고속도로하고 예. 계양 강화 고속도로 둘 다 이제 종점이 바뀌긴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찾아보니까 종점이 바뀌면서 그 노선의 길이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길이가 다 줄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제성, 공사비가 다운이 되지 않으면 이게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늘어났고 공사비도 수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지 양평군 핑계를 드는데 이게 또 말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시점에서는 뭐 상수원 보호지역, 뭐 철새니 뭐 이런 거 이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런 사항들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실시 설계 환경 영향 평가 때 이게 이제 민원을 다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뭐 공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이걸 돌파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안을 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안하게 되면 발주처에 이제 도로공사에서 발주를 하겠죠. 그러면 시공사 턴키를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회피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발주처가 속편하게 그런 제 방식을 택하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그런 문구들이 지금 초창기 때 이제 사업에 대한 뭐 이거를 뭐 공사비 뽑고 하는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단계인데. 그때 한 달 지나자마자 그거를 무슨 철새님 뭐 이런 상수원 보호지역이니 전혀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들고 나온다는 게 이게 어떻게 용역회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를 일개 용역회사가 뒤집어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국토부가 그렇게 요구해서 업체가 제시하면 모르겠는데 국토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업체가 갑자기 노선도 느리고 비용도 느리고 그런데 이유가 상수도하고 철새 때문이다. 이런데 국토부가 받아들였다. 이걸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성이 거의 없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그렇게 하면은 KDI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2년이나 KDI가 이걸 예타 심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KDI를 무시한 것보다도 이제 KDI에서는 그런 이제 이런 문제점들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상수원 보호지역도 있고 민원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당시 국토부에서 상수원 보호지역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제 양평 JCT라고 있어요. 접속부. 여기 화도 양평 고속도로 만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점부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 거기가 교량으로 해가지고 교량이 접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KDI에서 이제 해가지고 국토부에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2019년도 8월 때 국토부에서 도로정책과에서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회신이 온 것이 그 보고서 밑에 주라고 해가지고 밑에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국토부에서 당연히 보도자를 그렇게 뿌렸으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없다고 이미 국토가 답변한 것을 그럼요. 문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국토부에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언론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이게 말을 지어내니까 자꾸 또 우리 파헤치고 언론에서 또 파헤치고 또 뭐 좀 말이 설득력이 없는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파헤치고 드러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헷갈리죠. 전문가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죠.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근데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라앉지가 않으니까 국토부에서는 주민투표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적.
목적이 뭐냐면 수도권 제1외곽 순환도로와 국도 6호선 교통 정체 완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써놨는데 그러면 국도 6호선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양서면에 붙어 있어요. 예. 강상면은 그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국도 6호선 주변이 양서면이고 훨씬 아래가 네. 강상면인데 네. 국도 6호선 교통 정지하고 상대적으로 관계가 좀 멀죠. 예.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뭐냐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한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양상면으로 아니 강상면으로 우리가 대안으로 가면 예. 제가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밑으로 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도 불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저도 강원도 많이 서울 가는데. 춘천 고속도로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데 원하는 변경된 예. 안으로 바뀌면 이제 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만큼 떨어진 거리만큼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비용이 어딥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양평 군민들을 위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업을 했던 그 당초의 목적은 양평 군민들의 어떤 그 지역적인 균형 발전 이것도 예. 있지만 그거보다는 국도 6호선이라든지 서울 춘천 고속도로 어떤 교통 정체 완화 이게 이제 주안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점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좀 변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지고 무슨 주민투표 나오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주민투표가 나옵니까? 언제부터 주민들 말을 그렇게 그러면 그 음마아파트 주민투표 합니까? 2만 명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 대목에 조금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조금 이제 자중을 해야 되겠지만 국책 사업할 때 언제 주민투표를 했다고 갑자기 그래도 원희룡 장관이 밀어붙인다고 이러면 국책사업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 저도 음마아파트 뭐 자문도 해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똑같은 국책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이거는 뭐 주민투표 붙이고 이거는 그냥 이건 밀어붙이고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이러면 이게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하고요. 예. 회장님 굉장히 이 전문가로서 말씀을 잘하시는데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국터널환경학회 이찬우 회장이었습니다.